예, 배드 테이스트.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 모시고 특별한 영화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생방송은 아니고요.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또 한국의 아주 유서 깊은 영화제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굉장히 다급해요. 보니까 영화제가 며칠 안 남았어요. 어, 원래는 최소한 1-2주 전에는 이런 영화제 홍보 저희가 녹화를 하는데 굉장히 다급해서 이거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돼서 어, 그리고 원래 이런 영화제는 예매 열리기 전에 많이 홍보를 하는데 예매 이미 열린 네. 것 같은데요. 네. 예. 하여튼 지금이라도 정말 좋은 작품들 많으니까 한번 오늘 방송 들으시고 관심 있는 영화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제는 여러분들이 이름은 많이 아실 텐데 실제로 많이는 안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그동안 한 번도 소개 못 해드렸는데요. 바로 DMG. 사실은 저도 녹화하기 전에 찾아봤어요. DMG가 맞는지 DMZ가 맞는지. 근데 DMG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본인 소개 직접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단편 경쟁에서 시티백을 상영하게 된 시티백 만든 황선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프로그래머님과 우리 또 좋은 작품 출품하신 감독님 모셨고요. 그 정말 영화제가 얼마 안 남았죠? 네. 입술이 타들어가네요. 예. 아, 입술이 타들어가니까 우리 방송에까지 출연을 하셨겠지.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빨리 좋은 작품들 많이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DMZ 영화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근데 네. 정말 어떤 영화제인지는 또 네. 막상 파고들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네. 굉장히 유서 깊은 영화제입니다. 네, 한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영화제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래머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DMZ, 그러니까 민통선 그 지역을 일컫는 그 DMZ를 테마로 한 영화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파주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양시에서, 그리고 파주와 경기도 고양과 파주에서 주로 열리는데요. 메인 상영관을 그쪽으로 하고 진행되는 아시아 최대의, 그리고 국내에서 그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주제로 하는 그 두 개의 영화제, 두 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름난 영화제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조금만 더 좀 들어가자면 DMZ라는 호칭 네.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네네. 사실은 영화제의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DMZ라는 음. 것은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영화제 뭐 미션이라든지 예. 비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DMZ가 보통 분단의 상징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우리가 냉전 분단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또 소통의 상징이어야 되고 맞습니다. 예. 어떤 것들을 연결하는 곳이어야 되어야 되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역설적으로 자유로운 또 생명의 공간이기도 하죠. 철새들이 있고 되게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평화 이 DMZ를 냉전이나 분단이 아니라 평화나 생명이나 소통의 공간으로 그 상징으로 바꾸자 이런 미션을 가지고 저희 만들어졌어요. 그러기에 가장 좋은 그 어떤 장르가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회적인 이슈를 말하고 굉장히 우리가 마땅히 다뤄야 될 것들을 이제 발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겠죠.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회부터 하진 않아서요. 예.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DMZ 영화제라고 해서 꼭 분단의 문제를 다룬다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어 소통의 문제, 네. 평화의 문제, 결국 사람의 문제인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게 상징화된 공간으로서 DMZ라는 호칭이 쓰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입견을 가지고 이 영화제를 절대 바라보실 필요는 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감독님, 네. 어 많은 영화제 중에 왜 DMZ 영화제 또 출품을 하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굉장히 유서 깊은 또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수상까지 하셨는데 양대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다 독식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신 건가요? 어, 근데 사실 이제 그 학교에서 다큐멘터리 공부를 할 때, 어, 뭐 지금은 잠시 중단된 또 그 인디 다큐 페스티벌과 DMZ 영화제가 이제 사실 주 무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할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항상 매년 가야 하는 네, 마치 네, 이렇게 통가을에 같은 그런 곳이었어서 꼭 한번 내고 싶었습니다. 네. 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통과 의뢰로 낼 수밖에 없었던 영화제인데 거기서 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다큐멘터리 영화제들에서 상을 받고 계시는데 아, 일단 감독님한테 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은 왜 다큐멘터리인가? 음, 지금 사실 한국 영화도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충무로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극장 음. 산업도 좀 바뀌고 있고 음. 최근 들어 저희가 드는 생각은 그 독립 영화 오히려 다양성 영화에 다양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일부가 음. 있기는 합니다. 음. 그런 상황에서 왜 다큐멘터리를 선택을 하셨을까 저는 음. 궁금하거든요. 음. 감독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아, 어려운 질문.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 예. 여기 어, 이런 곳이군요. 네. 예. 그럼요. 예. 지금 벌벌 떨고 예. 음, 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각난다기보다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공부해야겠다고 이제 마음먹은 시점을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처음 이제 확 왔던 게 그 변영주 감독님 낮은 낮은 목소리랑 목소리. 음. 네 예. 그리고 김동원 감독님의 그 송환. 네 예. 상계동 올림픽 근데 아, 네, 저는 상계동 상계동 올림픽을 올림픽부터. 보고 예. 네 그러니까 아, 감독님 죄송한데 태어나시기 전에 나온 작품들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네. 그렇군요. 그 예. 즈음? 네. 예. 네, 그 즈음이죠. 즈음이라고 예. 네. 그래서 네. 네. 그 두 작품을 보고 그러니까 모르는 어떤 공간 혹은 그 시간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음. 하는 작업이 있구나. 네. 있구나라고 엄청 어. 크게 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극영화도 물론 좋아하지만 극영화에서 받을 수 없는 네. 감동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 다큐멘터리를 항상 생각할 때면 저는 영화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마틴 스콜세지가 한 유명한 인터뷰가 있거든요. 대체 영화가 음. 뭐냐고. 그랬더니 그 거장이 어 초등학생 소녀가 집에 있는 그 캠코더로
주변을 찍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영화의 시작이다라는 음. 이야기를 음.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예.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야말로 저는 모든 영화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단편이 굉장히 뭐 뻔하긴 하지만 그 헤어조그 구두를 먹다라는 아주 음.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베르너 헤어조그가 한 청년이 찾아와서 "아 내가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음. 만들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네가 영화 만들어서 뭐 완성시키면 내가 내 구두 삶아 먹을게." 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이를 갈고 만들었던 다큐멘터리가 바로 그 유명한 음. 범죄 음. 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살인 자백을 음. 받았던 그 씬 블루 라인이죠. 에롤 모리스 에런 감독. 모리스. 예. 그래서 실제 나중에 헤어지고 구두를 먹다는 다큐멘터리도 나왔는데 이게 영화인 거죠, 뭐 사실은. 그렇죠. 우리 주위에 몰랐던 뭐 진실을 밝히거나 혹은 그렇게 세상의 이야기를 담는 그것이 바로 영화가 아닌가 음. 싶어서 음. 감독님 생각이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 감독님은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어 태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낮은 목소리나 아. 참고로 낮은 목소리 크레딧에 어. 후원자 이름으로 제가 아.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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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DMZ 영화제에서도 그렇고 다큐멘터리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선입견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좀 오늘 한번 재밌게 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음. 하면서 음. 본격적으로 영화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프로그래머님 영화제 올해 몇 회죠? 올해 14회입니다. 14회. 네. 예. 대단히 오래됐네요, 정말. 네, 뭐 해외 뭐 유수의 음. 영화제에 비하면 좀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사실 영화제가 생긴 것 자체가 90년대 후반, 초반 그때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중견 정도 이제 저희가 되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나이. 예. 그래서 상징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영화가 네. 분명히 네. 무슨 뭐 남북의 분단 이런 문제만 다루진 않지만 네. 일종의 어떤 평화적 메시지 혹은 음. 화합의 메시지로서 음. 뭐 국내의 유명한 영화인들이나 네. 뭐 정치인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4회 영화제 네. 지금 집행위원장님이 누구시죠? 정상진 정상진 집행위원장님이시죠? 네네. 집행위원장님. 예. 네네. 사실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중간에 영화제가 좀 부침도 겪었지만 다행히 잘 정리가 돼서 네. 다시 꿋꿋이 도약을 꿋꿋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도약을 하고 있고요. 예. 영화제를 실제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음. 엄청납니다. 워낙 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4회 영화제인데 일단 영화제의 꽃하면 어쨌든 가장 주목하는 게 개막작과 폐막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개막작은 뭔가요? 올해 개막작은 좀 저희가 뭐랄까요? 좀 다큐멘터리 영화제로서는 좀 대담한 예.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까지 뭐 분단을 다루거나 좀 진지한 사회적 예. 이슈를 다뤘다면 올해는 스트리트 댄스. 그러니까 요즘 오. 스우파 네. 유행이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여성 댄서들 예. 그것도 뭐 발레리나가 아니라 예. 진짜 거리의 춤 예. 그 장르를 하는 그 댄서들의 오. 이야기고 호주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룬 작품 Keep Stepping이라는 작품입니다. 음. 어. 우리 프로그래머님이 이렇게 포장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좀 유행에 편승한 감도 없지 아 않아요. 네. 그렇 뭐 그게 뭐 없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반드시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진지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여성 스트리트 댄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다면 진지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그렇죠. 않은 게 예예. 절대로 아닌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호주에서 이제 이민자 출신의 여성 댄서들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것들 제대로 그냥 댄서로 포장되거나 그냥 여성 댄서로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 꿈, 또 좌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아마 울림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되게 코로나로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예, 시간을 예. 보냈잖아요. 그럴 때 계속 킵 스태핑이라는 게 스텝을 계속 밟으라는 말도 예, 있지만 예. 영어로는 계속 발을 맞춰서 가자. 이게 어어어어. 그 군대에서 발 예. 맞춰서 걷듯이 그게 같이 함께 뭔가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뭐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되시나요? 예. 예. 일단은 우리 프로그래머님이 제가 대본 무시하고 막 던지니까 당황하고 계시긴 한데 아유, 예. 요 대본을 저렇게 막 줄그면서 준비해 아. 놨는데 제가 대본대로 안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개막장 얘기가 없었는데. 아니요. 제가 그 여쭤본 이유가 예. 뭐냐면 아까 제가 유행에 편승한다는 이야기는 반만 농담이고요. 네.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담론 자체가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음. 우리가 알고 있던 아주 전통적 방식의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저는 큰 차원에서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제 짧은 영화 지식으로는 일단은 뭐 마이클 무어 방식의 연출 기법이 한동안 또 유행을 좀 네. 했었죠. 네네. 뭐 극영화 방식을 좀 도입을 하기도 하고 뭐 일종의 조롱과 뭐 네. 해악 이런 것들을 동원한 다큐멘터리가 좀 유행하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OTT가 불러온 다큐멘터리의 변화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짜 다큐멘터리 볼 방법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OTT가 들어오면서 특히 넷플릭스가 작품들의 자막을 기본으로 채택을 하면서 한글 번역을 다양한 장르의 다큐멘터리가 들어오면서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영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힘 그것보다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야기들의 시선을 좀 돌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감독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셨는데 요즘 다큐멘터리 흐름에 대해서. 그쵸. 이제 다큐멘터리를 일단 보려면 가야 하는 곳이 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몇 년 전까지만 예, 해도. 예. 네, 그런데 이제는 좀 뭐 영화제 기대작이었다, 혹은 뭐 그 해 이슈가 됐다라는 것들을 뭐 넷플릭스도 넷플릭스지만 또 왓챠에서 그렇죠. 예, 단편들까지도 예, 쫙 볼 맞습니다. 수 있게 예. 되면서 일단 좀 접근성은 확실히 음.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어떤 주제라든지 스타일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자유로워진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형식적 너무 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 네, 같기도 해요. 네. 예. 음. 그래서 프로그래머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OTT를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예. 제가 오늘 DMZ 예, 예. 영화제 프로그램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OTT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거 대본에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예, 예. 네, 저희도 그래서 질 수 없다. 넷플릭스 디뿅묘니 예. 뭐 이런 거 예, 예. 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도 만들었습니다. 아, 저희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예, 예. 저희는 뭐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꼭 뭐 되게 진지하거나 예. 굉장히 뭐 깊이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단 다큐멘터리라는 것 자체가 재밌을 수 있다. 그럼요. 이런 것들을 예, 예. 알려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그런 뭐 넷병릭스니 뭐 네. 이런 곳들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 사기업이기 공중파 때문에 방송이 아니라 네. 상호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데 아무래도 좀 이윤을 추구하고 하다 그쵸. 보니까 어떤 예. 특정한 뭐 인기가 있는 방식이라든지 네. 서사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편중될 수밖에 맞아요. 없는 측면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게 이 좁은 파일을 서로 나눠 먹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키워나가는 위치에서 그러면 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되는 굉장히 다양한 이쪽에서 소화를 못하는 영화들을 또 좀 더 일상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게 또 코로나가 언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예. 모르니까 이참에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열심히 가열차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영화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넷플릭스를 통해 좋은 작품들 그 소재 다양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넷플릭스가 또 발굴한 요즘 유행하는 다큐멘터리 장르 중에 아주 예전에 문화예술 쪽, 뭐 음. 아티스트의 네. 삶이라든가 음. 한 스포츠 구단의 네. 내밀한 내밀한 역사, 역사. 네. 혹은 마이클 조단이 그 음. 은퇴하던 해에 음. 마지막 정말 1년을 음. 다룬다든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다큐멘터리의 장벽을 좀 낮춘 건 있는데 다만 너무 범죄 다큐멘터리가 많아. 근데 문제는 그것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잘 맞아요. 예. 재밌잖아요. 네. 되게 재밌어요. 예. 자극적이고 네. 또 거기에 또 나름의 정의감도 예, 있어요. 예. 물론 어떤 어떤 의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OTT의 역할이 다큐멘터리의 장벽을 좀 낮추기도 하지만 조금 너무 이 다큐멘터리도 너무 뭐라 그럴까 그 유행에 편승하는 이런 음. 자극적인 범죄 요소들 이런 것만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음.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어찌 됐든 드디어 한국에서도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넷플릭스 전용 다큐멘터리가 나오기도 했죠. 그렇죠. 예, 예. 유영철 사건을 다룬 네. 또 그리고 얼마 범죄 전 다큐멘터리죠.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그 N번방 네. 네. 다큐멘터리 나오기도 했는데 그것 역시 범죄다 예. 보니까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저희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예예예. 마오를 이제 그 진모영 감독님이 저희 영화제 부집행위원장님이시기도 해요. 그러시구나. 예. 예. 이분의 새로 이제 기획을 해서 전 세계 각국의 6 나라의 노부부들의 이야기 그 포맷으로 니마라는 포맷으로 또 만들기도 했어요. 좋네요. 사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한국 예. 다큐멘터리가 세계 시장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열어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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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다큐멘터리가 어떤 새로운 도약 네. OTT와 함께 새로운 도약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예 전통적인 방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사회 문제 제기 예 남들이 지켜보지 않는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노력도 역시 우리 네. 영화인들에 대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DMZ 영화제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한 역할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DMZ 영화제 저도 몰랐는데 사실은 좀 죄송하기도 해요. 다큐멘터리 영화제라 저는 섹션이 굉장히 제한적이겠지 했는데 섹션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섹션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요 시티백이 상영되는 단편 경쟁 부문이 있습니다. 단편 경쟁 부문. 예예. 이것은 그러니까 상이 주어지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이제 영화제는 경쟁 부문과 비경쟁 그렇죠. 부문으로 보통 나눠지는데요. 보통 국제 영화제들을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좀 특이한 점은 국제, 아시아, 한국 경쟁 이게 장편 경쟁 부문이 3개가 있어요. 오. 그래서 아시아 경쟁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의 영화제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저희가 인더스트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지원을 해서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창작자들의 제작을 좀 지원하고 이런 역할도 그렇군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지원한 작품들이 또 다시 저희 영화제로 그렇죠. 돌아오고 또 세계로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런 성과들을 좀 계속 좀 만나고 있어요. 그 영화제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좋은 작품을 알리는 거기도 하지만 네. 또 지원을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원한 작품들이 또 우리 영화제에 다시 네.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면 우리 네. 프로그래머님들은 그만큼 영화를 선정해야 되는 수고를 덜기도 하고. 아 저희가 지원을 했다고 꼭 다 저희가 트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희 예, 그렇게 쉬운 영화제는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저희 예. 각 영화제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창작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창작자들한테 그게 충분한 돈이라고 아니 충분한 어떤 자원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공적으로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공적으로 이런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가 아직 살아있는 게 한국 사회, 한국 영화계 아닌가. 예, 이것들을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 영화제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갑자기 딴 데로 샜네요. 예, 그 월드, 아시아, 한국 네, 장편, 네, 장편 그리고 단편은 단편은 예, 아시아와 한국 껴서. 작품들이 같이 상영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어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한국이 일종의 아시아의 어떤 문화 산업의 굉장히 핵심이 됐잖아요. 네. 한동안은 뭐 일본 영화계가 전 세계 영화제에서 각광을 받았고 그렇죠. 그게 중국과 대만을 갔다가 사실은 이제 한국으로 왔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어떤 해외 영화인들의 동경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영화제가 그렇게 아시안 섹션 사실은 한국 제외하면 지금 전 세계 영화제에서 조금 힘이 떨어졌어요. 그 오랜 전통에 비해서는. 근데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아우 대단히 영화제가 지향하는 바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영화제 하면 이렇게 경쟁 부분도 있지만 네. 경쟁 부분이 아닌 초청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예, 저희가 초청 부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글로벌 비전과 코리안 쇼케이스라는 각각 이제 세계 다큐멘터리의 어떤 경향을 확인할 수 그쵸. 있는 예. 최신작들, 그리고 최근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글로벌 비전이라는 섹션이고요. 예. 그리고 코리안 쇼케이스는 당연히 지금 한국 영화에서 한국 다큐멘터리계에서 꼭 한번 주목하고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작품들을 조명하는 작품이죠. 섹션이죠. 그리고 저희가 올해 굉장히 좀 힘을 준 섹션이 또 새로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글로벌 비전의 하부 섹션으로 뒀었는데 올해는 따로 분리를 한 섹션인데 마스터즈라는 섹션입니다. 마스터즈요. 그 예. 마스터즈는 딱 들으시면 아시겠죠. 예. 마스터들의.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아까 말씀하신 베르너 헤어조크 예. 신작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야. 제가 그거 예. 막판에 아. 가져왔어요. 역시 잘했어. 보십시오. 프로그래머님 재밌어요. 잘했어. 네, 예, 그런 예. 베르노 헤어조크 예. 뭐라든지 이런 되게 저명한 올해 예, 또 예. 프레드릭 와이즈먼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이 몇 분 만날 수 있어요. 또 뭐 트림 미나 감독이라든지 또 여성, 남성 이런 굉장히 저명한 작가들의 신작을 또 발표를 이렇게 묶어서 소개를 하는 섹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영화제에서 사실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역시 그 뭐 월드 프리미어나 그렇죠. 초청작들이죠. 해외 네. 유수의 화제작들. 뭐 세계 영화제들도 그 서로 그래서 초청하려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마스터즈란 이름으로 정말 다큐멘터리의 거장 섹션만 네. 따로 뽑았다는 건 그만큼 거장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엄청난 네. 기회라는 거죠. 네, 이거 좀 공을 많이 들였고요. 예. 네, 예.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셨네요. 참. 예. 좀 가끔 뿌듯합니다. 물론 예. 다른 작품들 모두 한 작품 한 작품이 다 되게 뿌듯해요. 이게 그럼요. 모아놓고 예, 생각하면 굉장히 좀 혼자 아니면 저희들끼리 괜찮은데? 그리고 또 오픈 시네마라는 섹션이 있어서 예. 좀 더 남녀노소 또 좀 더 다큐멘터리가 재미있구나라고 그렇죠. 예, 느낄 예. 수 있는 좀 더 문턱이 좀 낮고 맞습니다. 그런 예. 작품들을 모아놓은 섹션도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다양한 섹션이 있고 오늘 그래서 그 중에서도 화제작들을 좀 화제작 내지는 꼭 감독님이 요거는 놓치지 마셔라 하는 작품들을 프로그래머님이 소개해 주실 건데 네. 근데 사실 오늘 영화제에서 제가 프로그래머님 한 분만 나오실 거면 안 하겠다. 내가 재미없다. 해서 제가 한 분을 더 모셔달라. 그중에 감독님이 한 분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감독님을 또 영화제에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이렇게 하고 상안 주면은 나중에 욕해요. 예. 눈을 안 보세요. 목이 타네요. 아니 근데 두 분의 역할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감독님은 영화를 예술로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 프로그래머님은 영화제를 예술로 만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니, 측면에서 예. 저희 스태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는 예. 프로그래머님은 차려준 밥상만 예, 드셨군요. 저는 숟가락만 얹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독님 작품 짤막하게 어떤 작품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타이틀부터. 네, 제 작업은 시티백이라는 제목의 한 30분 정도 되는 단편, 중편 사이의 다큐멘터리고요. 2009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이제 친구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기현인데 좀
한 10년 정도 제가 그 좀 친구를 잃은 슬픔이 음. 계속 떠오르고 왜 그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얼굴도 없이 그냥 유령같이 사라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2019년에 여전히 기현이가 살아서 서울 어딘가를 돌아다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 소리를 들으면서 현재랑 기현이가 죽은 2009년에 이제 오토바이 문화를 좀 엮어보자라고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감독님 모시기 위해서 작품을 봤는데 참 시의적절하다는 생각과 함께 네. 2009년과 현재 시점의 그 오토바이에 대한 문화, 뭐 사실은 오토바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것을 즐기는 네. 청년들의 이야기인 네.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영화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요즘은 어, 오히려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배달 일을 하는 네. 10대들의 이야기들이 네. 담겨 있어서 네. 어 그 처음에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아 왜 네. 2009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감독님이 그런 사연이 네. 네. 있으셨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친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감독님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에 개입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그들을 관찰한다는 네. 느낌이 저는 되게 네. 강했거든요. 그래서 주관적 개입하지 않은 굉장히 네. 객관적인 입장의 영화라는 생각이 음.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영화로 만들고 싶었고 혹은 어떤 음. 점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좀 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예. 처음 생각했던 건 사실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쉬 되는 게 청소년이라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예. 네. 그리고 저도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자랐다고 생각하고 어 사실 오토바이는 이제 그 시절의 좀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음. 어떤 좀 특별한 소재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고요. 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이제 자라면서 제가 봤던 폭주족 음 영상을 저는 찍지 않겠다. 네네네. 네. 그 예 뉴스에서 봤던 그 예예. 폭주 장면들을 음. 저는 똑같이 재현하지 음. 않겠다. 그리고 어 새롭게 만나는 현재 청소년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좀 음. 요즘 말로 박제하는 그런 장치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음. 어떻게 살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 음. 부분을 염두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오히려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배달 일을 한다. 그리고 우연찮게 그냥 갔던 음. 치킨집에서 배달 일 한 건을 하게 되다가 그냥 그 일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아직 그 원인을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의 인터뷰도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그들의 생각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음. 옳고 그르다라고 네.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요즘 우리 사회가 바뀌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산업이 변화된 게 배달 산업인데 네. 그중에서도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 부르는 라이더분들 네. 또 거기에 수많은 라이더들로 청년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영화가 그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출연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 안전망에 네. 사각지대가 놓여 있는가 네. 혹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들을 이렇게 음. 방치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진지한 질문도 놓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음.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네. 예. 음 일단 제 친구 그 목소리를 내줬던 음. 과거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실제로 그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이제 예예.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은 영화에선 빠지게 됐지만 이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영화 중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할 사람은 10 대밖에 없다." 음. 네. 그쵸.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음.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네. 속도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가라는 네.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들을 밀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음. 관점도 있는 것 같아서 또 제 직업적으로 제가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오히려 저는 너무 짧아서 아쉽더라고요. 더 이 이야기를 좀 파고들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좋았던 게 저도 이제 청년들을 이제 좀 만나다 보면 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인걸.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들 만나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다큐멘터리 보면서 우리 감독님이 이거 더 길게 장편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혹시 장편으로 더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이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마무리할 때쯤에 너무 제가 뒷심이 많이 달려가지고 네, 좀 후반 작업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빨리 마무리를 하고 돈을 벌자. 이 예. 상태에 지금 제가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프로그래머님 네. 뒷심이 딸리신다는데 뭐 영화제에서 뭐라도 좀 저희 차기작 빨리 그 구상하셔서 제작 지원 네. 아니 내년에 예. 봄에 예. 네. 뭐 우리 유승환 감독님처럼 단편들을 장편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프로그래머님은 네. 우리 감독님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처음에 스크리너를 봤을 때 그 감독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 또 친구에 예.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감독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지금 배달 그쵸. 노동을 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독님이 그 밑에 자막처럼 이렇게 이게 그렇죠. 나오는 예,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스크리너를 잘못 받았나? 왜 여기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지? 저도 그 내레이션이 생각했어요. 안 들어가 예. 뭔가 잘못 이거 송부가 됐나? 예.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감독님이 쓴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예. 친구를 이야기하는데 감독님이 자기가 자기 1인칭으로 쓴 메시지가 있는데 자기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제가 읽다 보면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떤 친구의 이야기에 예. 비추게 되기도 하고 이게 본인의 내가 경험한 내 친구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에 머물러 놓지 않겠다. 이 시티백이라는 이야기를 시티백이 내 친구 기현이가 탔던 그 시티백뿐만 아니라 지금도 타고 있는 어떤 거리에 그렇죠. 예. 누군가의 그 시티백이기도 하다. 굉장히 그렇게 좀 목소리를 돌려주고 그 자리를 또 영화 보는 관객들의 경험에 비추거나 또 그 영화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지인들에게 좀 돌려주는 이런 노력을 제가 좀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그 태도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제 막 이건 내 얘기야. 예. 내 친구가 내가 얼마나 비극적인 친구를 잃은 비극을 겪었는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게 맞아요. 굉장히 예. 한편으로 거리를 두면서 내 얘기를 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굉장히 윤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품 저희 영화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결국 핵심은 감사합니다. 핵심은 아이고, 또. 아직 그 나이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어떻게 살아야 네. 될까? 지금 혹은 나의 미래는 뭘까? 혹은 그런 고민조차 없는 게 네. 그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사실은 요즘도 일종의 폄하가 있거든요. 네. 그냥 무조건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폭주적이라고 오해를 하거나 뭐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이 소비자들의 그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면 심지어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하는 속도를 부추기는 이 우리 산업이 더 오히려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게 아니냐. 실제 제가 감히 여기서 옮기지 못하겠지만 그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을 부르는 네. 아주 그 멸칭 같은 게 좀 네. 있어요. 감독님 아실 네. 거예요. 근데 안타깝죠.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감독님이 그런 굉장히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친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고 네. 정말로 장편으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예. 네.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을 만나고 네. 싶다는 얘기시 저는 죠. 이거를 장편으로 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후반 작업 아까 너무 여력이 없으셨대.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 이거 많이 좀 이런 작품 후원도 좀 해주시고. 예, 근데 사실 돈 문제는 그러니까 돈이야 뭐 항상 이제 예.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그 이 친구들을 네, 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섭외하고 만나는 아, 과정에서 네, 그러셨구나. 조금 그렇죠. 네, 음. 거기서 예, 오는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정말 꼭 보시길 바랍니다. 꼭 보시길 네.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 작품이 역시 우리 영화제 백미지만 네. 그 이외에도 네. 우리 프로그래머님이 이번 영화제에서 이 작품은 놓치지 마셔라 하는 작품들이 좀 음.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좀 한국 예, 작품들을 먼저 예, 아무래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보통 이제 단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선보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번 영화제가 아니면 그런 작품들은 네. 평생을 못 만날 네. 가능성이 높아요. 네, 내가 네. 살아가면서 네, 네. 일반 극영화, 단편 영화도 다시 보기 힘든데 네. 다큐멘터리는 네. 그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 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한 작품 한 작품 한 섹션 한 sek션 다 그렇죠. 저희가 예, 한 땀 한 땀 만들었지만 그중에 또 단편 다큐멘터리들 이렇게 그냥 묶음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또 단편의 재미가 있어요. 예. 단편의 맛이 있고 그럼요. 그 작품들을 좀 먼저 좀 예, 소개를 예.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단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10년을 걸쳐서 자신의 그 어떤 역사와 지금을 투영해서 만든 작품들도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의 사회 이런 것들에 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편은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게 레이가 사고 싶어라는 작품인데 그 레이가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그 레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예. 남편이 내가 레이가 사고 싶은데 오, 근데 갑자기 돈이 뭐 그래도 예. 돈 1,000만 원, 돈 2,000만 원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거를 코인을 해서 한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레이가 사고 싶어는 이제 코인을 한번 해보는 그 어떤 부부와 그 그 사람들, 과정을 동료들의 정말로 찍은 건가요? 네. 그래서 쭉쭉 올라가요. 이게 막 가자 막 하다가 근데 뭐 여기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갑자기 속이 쓰리실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도 아니라고 말 못하지만 갑자기 또 그게 되게 이렇게 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굉장히 이거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우픈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니 감독님이 어떻게 그거 찍을 생각을 하셨지? 야, 이거 레이는 사고 코인이 적절하긴 한데 요거 미래가 요거 드라마틱할 것 같아. 이러고 찍으셨나? 진짜 재밌겠네요. 네. 그런 작품은. 그 진짜 정말 자기를 갈아 넣어서 만드는 맞죠. 예. 뭐 그런 단편들 그러니까 그 레이가 사고 싶어가 떠오른 그 까닭은 그런 식의 단편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장편으로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예. 이제 단편을 한 30분 정도 30분 좀 넘어가는 그 호흡 안에서 굉장히 좀 녹여낼 수 있는 또 그런 소재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우리 네. 프로그래머님이 우리 이 팟캐스트 유튜브의 성향 파악을 좀 했는데 네. 딱 시청자 골라온 게 범상치 않은데요. 공부 좀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 평소에 좀 듣기도 시청자입니다. 했고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단편에서 좀 넘어가서 좀 장편 작품 중에 꼭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작품이 장기자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장기자랑이요. 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티백이 지금 뭐 배달하는 청소년들 그 뭐 폭주족이라고도 부르고 네. 뭐 이제 그 아래 그 헬멧이라든지 그 굉장히 대중 매체나 언론의 재현 아래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네.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다큐멘터리의 진짜 그 시선이고 다큐멘터리스트의 윤리고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장기자랑은 세월호 가족 어머니들의 이야기예요.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말만 들어도 아. 먹먹한데 아 이제 타이틀 들으니까 네. 아예 뭔지 알 것 네, 같네요. 네. 그 예. 이분들이 이제 그런 예. 사건을 겪고 이 예. 가족들이 세월호 가족 어머니들이 극단을 만들어서 연극을 예 준비를 해요. 맞아요. 네네. 예예. 그 연극을 이제 올리시기도 하고 이게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예. 보러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랬죠. 그 과정을 이제 담은 작품인데 예. 그게 보통 우리가 세월호 가족 혹은 유가족 이렇게 음음음. 말을 하면 굉장히 슬퍼야 되고 예예예. 예. 엄마는 자식 이르는 엄마 굉장히 음. 슬프고 항상 울어야 되고 네. 예예.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언론이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만이 그분들의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언제나 항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 보고 싶기도 예예 하고 예.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보내면서 오히려 세월호가 자식도 뺏어갔지만 세월호 가족이라는 그렇죠. 말을 예. 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다른 삶의 가능성이라든지 모습도 한편으로 뺏어간 거죠, 이게. 그렇죠. 항상 이게 왜 그렇게 뭐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럼요. 네. 예 그런 게 어디 그렇네요. 있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돌려주는 저는 그런 작품이라서 꼭 한번 같이 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어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그 세월호를 그 드라마틱한 영화로 절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아직은 그럴 음. 시간이 아니다 싶은데 또 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것을 너무 신성시해서 저분들이 정말 자신의 어쨌든 남은 사람들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음.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는 부분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음. 그것에 역할을 부여하면 안 될 것 네. 같다. 그래서 뭐 마치 세월호는 평생 뭐 우리 사회가 책임지지 않은 그런 뭐 핵심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꾸 그분들을 끄집어내는 건 전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측면에서는 타이틀이 주는 역설적인 제목의 의미도 음. 있지만 음. 말 그대로 세월호로 안타까운 사고를 겪은 분들이 그들 개인 내 음.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음. 제가 뉴스로 많이 접했었고 뭐 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같이 활동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비극의 실체를 찾아가는 다큐가 아니라 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꼭 음. 봐야 될 작품 같네요. 네. 예. 아유 너무 좋은 작품 잘 네. 골라오셨습니다. 예. 좀 마음이 감사합니다. 좀 찡해지네요. 네, 능력 네. 있어 프로그래머님. 예. 더 좋은 또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예. 있는데 예, 또 다 일일이 소개를 할 수 저희가 137편이라서 어. 장기자랑 이 시티백을 포함해서 다른 아. 말씀 못 드리고 아니 그래도 그래도 좀 한두 작품 더 해주세요. 줄여봤습니다. 나 재밌는데 그러네요. 재밌는데 말씀을 나. 아, 너무 그래요? 더 듣고 잘해주시는데. 싶은데 아. 감독님 듣고 보니까 더 듣고 적어놨다가 싶죠. 빨리 더 해줘. 나쁘지 않았다. 예. 네. 그래서 예. 예. 그 배드 테이스트 예. 이 애청자들, 예. 시청자들이라면 좋아할 작품이 무엇이 있을까 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다큐멘터리 예. 영화가 보통 기존에는 뭐 프레드릭 와이즈먼 예. 이런 분들처럼 진짜 다큐멘터리만 하신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뭐랄까 세계적인 조류랄까요? 이런 예. 것들이 좀 극영화와 어떤 픽션과 논픽션을 좀 넘나들고 그렇죠. 이런 하이브리드의 예. 형식을 좀 맞습니다. 많이 차용을 예. 하고 실제로 올해 뭐 극영화를 주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만든 작품도 대거 만나실 수가 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헤어조크도 예. 원래는 극영화 그렇죠. 감독으로 예. 그런 좀 더 그리고 뭐 유명했죠. 예.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다르도 한동안 다큐멘터리 네. 작업을 네. 엄청나게 네. 열심히 했어요. 왜 지가베르토프 선언을 하면서 네. 이 다큐멘터리야말로 우리 뭐 감정적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굉장히 진보적인 영화다, 일종의 사회주의적 영화다라는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도 하셨었죠. 네. 예. 그래서 올해 만약에 지금 넷플릭스를 보시는 넷플릭스라 말해도 되는 거죠. 예. 넷플릭스를 보시는 어떤 그 시청자들이 계시면 막 화이트 타이거라는 작품이 네. 있어요. 아유, 네. 잘 보셨나요? 알죠. 예. 그 감독님이 라민 바라니라는 분인데 그분이 만든 신작이 어우, 그래요? 영화제에서 상영이 오. 됩니다. 이분이 만든 게 그 영화가 굉장히 그 소재가 정말 어떻게 말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골 때려요. 예. 아 그래요? 오. 네. 이 주인공분이 예. 원래 피자 가게를 하시던 예예. 분인데 이제 미국에서. 근데 그 미국에 가끔 이게 총격전도 벌어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예. 나라는. 예. 그래서 쑥대밭이 된 거예요. 어.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뭔가 필이 꽂혀서 예. 그 방탄조끼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를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자기한테 쏴요? 총을 쏜 거예요. 192발을 배에다가. 그래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런 벤처 사업가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딱 들어도 굉장히 특이한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인생 역전, 이 인생의 역경 이런 것들을 다룬 작품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화 감독이 돼요. 약간 B급 액션 영화 막 이런 것들 만들고 이제 굉장히 강렬한 인물이죠. 이게 극영화 픽션으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강렬한 거죠. 사실 이게 다큐멘터리의 매력인 것 같아요. 또 그쵸. 그런 예. 굉장히 픽션보다 더 픽션 같은 이게 정말 맞아요. 세상에 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예,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되게 묘미인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프로그램 좀 한번 진짜 훑어봐야겠는데요. 예, 한번 꼭 예. 보십시오. 우리 영화제들이 홈페이지를 조금 제가 보기엔 바꿔야 돼요. 그냥 스틸이 있고 뭐 감독 이름 있고 스토리라인 짧게 있어서 네. 영화제 프로그램만 보면 모든 영화가 재미없어 보여요. 근데 개인적으로 예. DMZ 홈페이지 괜히 제가 이렇게 네. 하는 게 야, 아니라 예. DMZ 홈페이지가 정말 잘 정리된 홈페이지 중에 하나 그 리뷰를 다 써주세요. 예, 그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북에만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아, 올해 네. 영화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시놉시스도 있는데 프로그램 노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예, 예, 영화를 맞아요. 왜 예. 선정을 했고 이 영화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래요? 이렇게 좀 비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우리가 고른 이유, 이 프로그램으로 고른 이유를 저희가 한 땀 한 땀 썼습니다. 저희 아니 나는 감독님 페이지만 들어갔었거든요. 거기도 영화 소개가 들어있는데 감사합니다. 전편을 저희 그렇게 하셨구나. 네. 홈페이지에 예. 들어와 주시는 야 역시 예, 신경 쓰셨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떤 영화제들은 홈페이지에 영화 소개하는 거 보면 네. 이 영화를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야 진짜로 재밌겠는데요. 한번 좀 다 살펴봐야겠는데. 네네. 예. 꼭 한번 보시면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화제 하면 이렇게 반드시 사실은 영화제는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영화제의 공기를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그 그럼요. 문화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네. 혹시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이 기간 동안 함께 네. 할 수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그럼요. 올해 저희 영화제의 모토 중에 하나가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2020년에는 사실 거의 오프라인으로 다 저희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진행을 했지만 예. 2020년에는 거의 일반 관객들에게 거의 문을 열지 못했어요. 좌석도 30%밖에 그렇죠. 예, 예. 개방을 못하고 그랬었고 작년은 그거보다는 열었지만 또 마찬가지로 50% 좌석이 100석이 있으면 50석밖에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많은 영화제들이 이제 그런 그랬죠. 것들을 예, 예.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좀 위기감도 예. 느끼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좌석이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일단 영화제가 감독이 와서 자기 작품을 그럼요. 가져와서 예, 예. 관객과 만나서 예. 대화를 나누고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통 집이라고 하죠. 게스트 예, 예. 비짓해서 하는 이런 걸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마 감독님들이 굉장히 좀 그런 것에 목마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해외 게스트는 당연히 못 왔었고 예, 예. 그래서 올해 이제 해외 감독님들한테도 초청을 많이 하고 국내 감독님들은 물론 했을 때 굉장히 다들 가야지. 가서 관객들과 만나야지. 이런 그렇게 많이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제 보면 이제 해외 작품들도 많이 와서 그 감독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감독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것들을 하는 김에 마스터 클래스도 마스터 굉장히 저희가 클래스. 많이 예. 준비를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영화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뭐 스페셜 토크와 그렇죠. 같은 네. 행사라든지 혹은 그 주제와 관련된 명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또 토크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진짜 현장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사랑하고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만 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축제인데.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공연을 붙이는 뭐 독스 온 스테이지 뭐 이런 그렇죠. 예. 프로그램들도 주말 기간에는 좀 예. 준비를 해서 좀 들으시면 알만한 또 유명한 좀 뮤지션들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와서 또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게 역시 역사 전통이 있고 우리가 냉정하게 다큐멘터리 영화제 하면 사실상은 대중성이란 측면에서는 핸디캡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더 어떻게 관객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혹은 네. 한번 영화제에 오신 관객을 또 재미를 가지고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말 물씬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떻게 우리 프로그래머님 저렇게 고생하신 거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이번 특히 올해 프로그램이 너무 예, 다양해서 예. 저도 안 그래도 그 마스터 클래스 네. 보고 그 이제 음, 편집 네. 네, 편집 감독 신동 굉장히 유명한 편집 감독 마스터 음. 클래스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제들이 정말 좋은 게 단순히 뭐 초청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시상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종의 산업의 기능, 투자의 기능, 또 이렇게 교육의 기능, 그리고 또 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영화인들의 교류인 거죠. 교류. 네, 또 그런 맞습니다. 자리에서 뭐 여러 리셉션도 있을 거고, 또 영화제 하면 제일 신나는 게 그 영화제 주변 식당들 가다 보면 감독님 배우님들 다 술 먹고 꽐라돼 있어요. 그게 재미지 뭐 사실은. 예. 드디어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러게. 저도 오래간만에 올해 그 부천 영화제 제가 네. 이제 또 다행히 심야 상영을 제가 음. 심야 토크를 가서 좀 아, 했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거의 프로그래머님들이랑 같이 음. 소주 마시는데 진짜로 돌아왔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영화제도 놀러 오시죠. 예, 저 놀러 갈게요. 예. 내년쯤에는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좀 재미나고 잘 개발나는 영화들 가지고 한번 심야 상영 같은 거 우리 그럼. 저 해주시면 저희가 또 관객들 한번 쫙 몰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뭐 음식 영화제, 심지어 뭐 청소년 영화제 네. 저희가 이런 거 많이 소개했는데 정말 DMZ에서 연락 주실지는 제가 진짜 몰랐어요. 워낙 유서 깊은 영화제라 우리 같은 방송에 알겠습니다. 저희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하여튼 오늘 너무 재미난 얘기 많이 듣고 더 우리 프로그래머님이 설명 잘해 주셔서 진짜로 막 프로그램을 좀 빨리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영화제 선수들은 다큐멘터리 영화제나 단편 영화제를 가요. 왜냐하면 부산 영화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출품되는 영화들 내년쯤이면 극장에서 만나건 진짜 맞아요. 블루레이로 만나건 만날 수 있어. 근데 우리 감독님 단편 평생 가야 당신들이 이번 영화제 아니면 못 볼 수도 있어. 제 거는 OTT에 갈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영화는 또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네. 다행히 왓챠가 요즘 단편들에 네.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저희 예. 영화제가 런칭한 OTT 플랫폼 보다라는 보다 곳에서 예. 자체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 하신 거예요? 제가 끝나고 계약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기 계약하시면서 계약서 이상하게 쓸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그런 거 제가 해결하는 예. 게 제 직업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창작자들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돌려주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플랫폼 만드신 건 제가 진짜 박수 보내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TV 프로그램도 있었고 한국 독립 영화들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포털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몇몇 포털이 나왔다가 사실 잘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우리 DMZ 영화제 측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포털 플랫폼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가능하고 사실 오늘부터 저희가 작년에 런칭을 했거든요. 예, 이게 예. 코로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런칭을 했는데 오늘 이제 버전 2.0 이제 예. 리뉴얼이 오픈을 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어플리케이션도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좋네요. 온라인으로도 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개별 그 작품별로 결제를 하셔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결제를 하면 수익의 80%를 창작자에게 돌려주는 이야, 예, 훌륭하네요. 저희는 이게 예.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극장에서 만날 수 예. 없는 어떤 작품들을 그게
적은 숫자라도 예, 되게 예.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예, 그 예. 작품 내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럼요. 놓쳤다. 아니면 다시 보고 싶다. 예. 그게 단편 같은 경우는 더더욱 보기가 힘들고 음. 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영화제를 거쳐간 작품들 혹은 저희 좋네요. 영화제를 예. 거쳐가지 않았지만 좀 이 정도는 좀 아카이빙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작품들을 저희가 계속 모아서 좋네요, 서비스하는 게 좋네요. 예. 목표입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해 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영화제 완성되려면 프로그래머님 힘 좀 써 주셔서 감독님 상 주세요. 네, 저 이게 예. 뭐 감독님, 다 이거 예, 공평하게 해야죠. 우리 예. 프로그래머님은 객관적으로 하지만 해야지. 참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예. 많이 근데 해주세요. 한번 시트랙 좋은 좀 작품이에요. 예. 그 작년부터 굉장히 사실 한국에서 예. 만든 단편 중에 작년 서독제 서울 음. 독립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대상을 그쵸. 네. 받으셨고 아닙니다. 아니, 최우수상. 최우수상.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예. 신작 작품이라서 저희 영화제에서 소개하는 것도 너무 의미 깊고 또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원합니다. 그때 대상 받은 건 이번에 출품 안 됐죠? 그거는 그 서독제 네. 대상은 극영화였어서 아, 그래요? 네, 여기에는 그럼 없습니다. 이번엔 대상이야. 아닙니다. 감독님. 예. 이렇게 부담이. 아니 그래서 저는 두 분 오늘은 뭐 저희가 그 영화제 측과 진행한 거지만 영화제 일단은 잘 마무리하시고 시간 되실 때 가끔씩이라도 우리 영화 재미난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 심각하게 막 역사 이런 거 다루지 말고 우리 다큐멘터리를 보는 관객층을 넓힌다고 생각하고 한 번씩 자기가 막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한번 영화 얘기 한번 풀어보는 거 어떨까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좋죠. 네. 좋으세요? 아. 진짜 부르시는 거 진짜 불러 우리는. 예. 아이고 그렇게 네. 우리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 많이 벌써 나눴는데 1시간이 넘었어요. 예. 어때요? 처음에는 두 분 다 이 네. 인간이 대본도 안 주고 지 마음대로 질문하고 우리 프로그래머님은 열심히 줄 쳐서 준비하는데 한 번도 안 보내. 네. 포기했구만. 네. 아니에요. 예. 워낙에 잘 이끌어 주셔서 예. 그랬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우리 관객 우리 방송 듣고 보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 같고요. 감독님 네. 좀 앞으로 계획 네. 또 혹은 준비하신 작품 있으세요? 사실 아직 완전히 기획 단계는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시티백의 장편화는 아니지만 연장선에 있는 주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좀 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이는 20대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그 비슷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예, 상황에 예. 있는 또 여자 청소년들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네, 좀 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언제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결국 영화는 우리 감독님들이 자기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이 그 주제 선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제가 한국 영화 카피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카피가 옛날에 노동석 감독님의 극영화예요. 그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그 누구죠? 배우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영화 메인 카피가 꿈은 점점 비싸져 간다라는 카피거든요. 요즘 청년들에게 그게 맞는 또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감독님 펀딩 필요하시면 별로 성과는 없겠지만 우리 방송 와서 펀딩 한번 하세요. 불러주세요 꼭. 예. 예. 아니면 요즘 뭐 소셜 펀딩도 많이 하니까 네. 영화도 단편 영화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 장시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정말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개막이 언제죠? 네. 이번 주 목요일 9월 22일 예. 개막합니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하고요. 굉장히 좀 좋은 공연과 그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뭐 자유로 드라이브 하실 일 있으시면 이렇게 가을밤에 좋잖아요. 예.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고 네, 끝나면 깜깜하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상한 사람이구만. 깜깜하면 뭐 어쩌라고. 뭐 예. 예. 근데 네. 가을밤 너무 더워 요즘. 네. 예. 아유 다행히 이제 태풍도 좀 지나갔고 네. 날씨가 좋아서 진짜 영화제 가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정말로 좋은 작품, 재미난 작품들 많으니까요. 다녀오시고 또 영화제 가서 우리 프로그래머님, 우리 감독님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우리 프로그래머님은 이 방송 보고 왔다 그러면 막 커피라도 사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커피 쿠폰 준비해 두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으로 14회 제 14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특집 방송 지금까지 여러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방송으로 더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독님, 프로그래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